반갑습니다. 지구과학 1 학력평가 화면 녹화로 한번 해설을 찍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방해도 안 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번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 난이도는 9월보다는 높았던 것 같고요. 수능에서 요 정도 수준으로 딱 나온다면 변별도 잘 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험입니다. 학평이라고 해서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평가원에 비해서 중요성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몰랐던 개념이 있으면 꼭 챙겨가야 되는 시험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학생이 뭐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랑 해양 작전설이 나왔네요. 요 관련된 기본 개념들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문제 푸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판계아니 됐어요. 백예너가 제시했고 과거에 하나였던 큰 대륙이니까 이게 판게아 그 자체죠. 판게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기억은 맞는 말. 그다음 니은 같은 종류의 화석이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는 니은에 해당하니에서 니은이 증거죠. 대륙 이동설의 증거 네 가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해, 빙, 화, 산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해는 해안선의 일치, 빙은 빙하의 이동 흔적, 화는 화석 산출, 산은 산맥들과 같은 지질 구조의 연속성 해봤더니 화석이 멀리 떨어진 데서 보인다. 화 들어갔네요. 화. DNA 증거 맞고요. 그럼 디귿 해령은 디귿에 해당하니 했어요. 해양 작전설에서 어디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됩니까? 이거 그냥 해령 아니야 해령? 그래서 답은 5번. 손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 생각보다 좀 그게 낮아요. 정답률이 낮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 해석 문제인데 3점짜리로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뭔가 실수할 만한 요소를 넣어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냥 단순 2점짜리였다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3점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낚시가 있을 것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기체 배출량이랑 온난화 대응 시나리오 ABC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 했을 때 봅시다. 기억.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은 2015년이 2005년보다 많니? 라고 물었어요. 2000년이랑 2015년에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 그냥 Y축을 읽으란 얘기죠. 2000년에는 한 40 정도고 2015년에는 한 55 정도 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2015년이 많다 하면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X축, Y축, 즉 그래프 이해할 수 있니 이 문제죠. 그럼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온실 기체 배출량을 확인하는 문제구나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문제가 니은부터예요. 니은에 보면 C에 따르면 2100년 평균 기온은 기준값보다 낮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2100년에 딱 봤더니 쌤 2100년이면요 C에 따르면 이게 엄청나게 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평균 기온은 낮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여기서 Y축은 오로지 배출량이에요. 배출량. 기체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니인데 C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진대요. 그럼 온실기체는 배출이 안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기온이에요. 기온. 그럼 C에 대한 설명을 봐야겠죠. C를 봤더니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도씨만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라면 더 높아져야 하는데 1.5도만 상승하는 걸로 우리 타협을 봅시다 라고 했을 때는 온실기체가 결국 0만큼 배출되어야 그래야 1.5도밖에 안 올라간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결국 기준값에 대해서 1.5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2100년까지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유지를 해도 1.5도는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값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거죠. 올라간다는 거야. 쌤 이거를 뭐 외워야 되나요?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번 문제에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네. 근데 3점짜리네.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다면 유감, 잘 맞췄다면 자료 해석에 있어서 나 집중 잘 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디귿 A에 따르면 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기준값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것이니 물었어요. 아, 또 이제 평균 기온, 평균 기온. 결국 또 A 해석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A를 봤더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응 정책. 현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B보다 훨씬 더 온실계 배출량이 많아져요. 그럼 여기 2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고 주의 깊게 봤더니 여기 있네, 여기. B가 B대로 했을 때 2도만 올라간대요. B처럼 온실기체 배출량을 많이 줄여도 B에 따르면 2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그럼 A는 그것보다 온실기체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A에 따르면 2도보다는 2도 이상 높아질 것이다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단순 자료 해석인데 3점짜리로 나왔으니까 뭔가 하나의 더 자료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걸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낚시를 굉장히 잘 썼고 자료 해석 잘하니? 라고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다음 3번. 그림은 해양판에 섭입되는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A를 봤더니 A는 밑에서 올라온 놈이랑 대륙지각 녹은 놈이랑 섞여서 만들어진 무언가. 그러니까 보통 안산함질이겠네요. 안산함질. 근데 A가 분출하면 반려함이 되니라고 물었어요. 그럼 반려함은 현, 안, 유, 반, 섬, 화에서 반섬화 요게 화성암이죠. 그럼 반려함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일단 분출에서는 절대 반려함이 생성될 수 없어요. 분출하면 현무암 아니면 안산암 아니면 유문암이란 얘기예요. 분출했기 때문에 분출을 하면. 근데 반려암이 생성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 만약에 암석이 생성된다라고 물었다면 그래도 반려암 될 수 없는 게 반려암은 SiO2 함량이 매우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반려암이기 때문에 A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니기 때문에 반려암은 아니다.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58보다 작니 물었어요. 동그라미 기억은 여기 B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이기 때문에 요놈은 현무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A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같이 녹은 해양 지각이란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밑에 들어와서 녹아서 만들어진 화강암질 혹은 안산암질 마그마보다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SiO2 함량은 더 작겠죠. SiO2는 밝은 계열, 끈적끈적한 계열이니까. 그래서 58보다 작다는 맞는 말. 디귿. B는 주로 압력 감소원이 물었어요. B는 지금 섭입대 하부니까 해양 지각에서 물이 대륙 지각 하부에 있는 쐐기형 멘틀로 공급돼서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여기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압력 감소가 아니라 물의 공급이다. 얘도 틀렸다. 답은 1번. 다음 4번. 해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뚜루루루루룩 있는데 이것도 자료 해석 문제예요. 4번은 보통 수능이든 모평이든 4번은 실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실험이나 탐구가 나오니까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 먼저 봅시다. 기억. 두껍다는 기억에 해당하니 물었어요. 그럼 문제를 보는 거야. 혼합층의 두께는 2월이 8월보다 어떻니라고 물었어요. 기본 상식으로 기본 개념으로 풀어도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죠? 혼합층의 두께는 그렇죠. 바람의 세기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냐? 그럼 2월이 겨울철이 8월 여름철보다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2월달이 두껍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자료로. 혼합층이라는 것은요. 표면, 해수의 표면에 위치하면서 깊이가 깊어져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층이 혼합층의 특징인 거죠. 그럼 2월달이랑 8월달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2월달은 표층이 0도, 0m, 10m, 20m 내려가는데 이때 수온이 11.6, 11.6으로 일정해요. 그럼 최소 깊이 10m까지는 수온의 변화가 없네. 그 말은 혼합층은 10m 이상의 두께이겠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8월 달에 봤더니 0m에서 25.4, 10m에서 바로 21.9로 확 낮아졌네. 혼합층은 최소 10m보다는 얕겠네요. 그쵸? 혼합층이 1cm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5m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0에서 10 가는 동안 수온이 변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2월 달이 더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두껍다는 맞는 말이고 니은 밀도는 2월에 75랑 8월에 50이랑 비교해보래요.
그럼 2월 75일 밀도를 확인해야 되고 8월 50m를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것이 먼저 수온이랑 염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거죠.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럼 2월 75를 먼저 봅시다. 2월 달에 75를 봤더니 수온이 5.8, 염분이 34.0 그리고 8월 달에 50m를 봤더니 수온이 8.9 오 그러면은 수온은 누가 더 낮아? 2월 달이 더 낮아. 오케이. 그럼 염분만 2월 달이 더 크다면 바로 밀도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문제가 염분은 8월 달이 더 크다는 거죠. 34.2로. 아, 염분은 8월 달이 더 커. 그럼 여기서 조금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요 가로축이 염분은 스케일이 좀 작고 수온은 스케일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얘기는 이만큼 가야 2pS밖에 안 줄어드는데 얘는 이만큼 가면 10도씩 확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의 영향성이 더 크다 정도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밑에 있는 표를 확인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었을 건데 좀 더 우리는 디테일하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둘의 염분과 수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수온 염분도 TS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봐야겠죠. 그럼 2월 달은 5.8도야. 5.8도 어딨노?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5도니까 한 5도, 6도니까 요쯤 어딘가에 찍히겠죠. 이렇게 요 어딘가에 찍힐 거야. 그러면서 염분은 34. 34에서 쭉 올라가. 여기서 쭉 올라가니까 여기 딱 찍히네. 여기네. 이 점. 친절하게 그림에서 찍어준 요 점. 요 위치의 밀도랑 그 다음에 8월 달에 50m는 8.9도야 수온이. 9에 가까우니까 10에 가깝게 요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분은 34점이니까 34에서 더 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맞나? 쭉쭉쭉쭉쭉. 여기 34. 여기가 34.5니까 한 반 정도 된. 한 요 정도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여기 찍힌다는 거죠. 그럼 둘의 밀도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비슷비슷하지만 요 밀도선에서 누가 더 가깝니라고 물어보면 요 2월 달에 75m가 더 가깝죠. 이거는 좀 그림을 좀 크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8월 달에 50m고 여기가 8월 달에 50m, 50m. 여기가 75m. 니까 누가 더 가깝니라고 물어보면 2월 달에 75m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밀도는 2월 달에 75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염분이란다. 밀도는 요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르면 75m 깊이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크다는 니은에 해당하니 니은을 봤더니 0에서 100m 가는 동안 평균 밀도 변화율이래. 평균 밀도 변화율. 그러면은 이걸 좀 지우고 지워지나? 안 지워집니까? 지우고 싶어. 컴퓨터가 멈춘 것 같죠? 왜 이래? 녹화는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거 녹화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닫아버려야 돼?